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입니다. 전남 지역에는 지난 5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전라남도가 소속 공무원 600여 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교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망 9명, 실종 1명, 주택 피해는 1,898채, 이재민만 3,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경지는 6,800여 헥타르가 물에 잠겼고 11개 시군 126개 농가에서 침수와 매몰 피해가 발생해 닭 13만 2천 마리와 오리 8만 5천 마리 등이 폐사했습니다. 또 세계군 8개 어가, 내수면 양식장 뱀장어 등 416만 7천 마리가 유실됐고 한평군 2개 어가의 어선 2척도 유실됐습니다. 이번 폭우가 전남 지역에 남긴 아픈 흔적들입니다. 전라남도는 집중호우 피해가 곳곳에서 속출하자 소속 공무원 600여 명 규모의 긴급복구 지원반을 편성해 피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이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와 급류로 인하여 10분의 소중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9명이 사망했고 1명은 현재까지 실종 상태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지사로서 한없이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폭우는 전남 북부 지역에 집중되면서 피해도 몰렸습니다. 긴급 복구 작업 역시 피해가 큰 구례와 곡성, 담양부터 시작됐습니다. 침수된 가구 등을 꺼내는 작업이 시급하다는 현장 요청에 따라 휴가 중인 직원들까지 복귀해 피해 복구에 동참했습니다. 앞서 전라남도는 통합자원봉사센터를 가동해 22개 시군 자원봉사센터로부터 270명의 봉사단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구호 물품 전달과 급식 봉사, 이재민 대피 등 긴급 복구에 투입됐습니다. 또 도내 의용소방대원 720여 명이 매일 피해 복구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해 남도사랑봉사단과 자율방법연합회 등 민간단체의 자원봉사 참여도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시군 피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해 지원하도록 도청 전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22개 시군별 현장 상황 관리관으로 지정했고 부서별 시군 전담제를 가동해 지속적으로 피해 복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총력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전라남도는 아직 파악하지 못한 피해 지역을 찾아내는 한편 긴급 피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재산 피해도 커 완전 복구에는 상당 기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이 집중호우, 말 그대로 물폭탄을 쏟아부었는데요. 특히 전남에서는 섬진강 주변 지역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장마에 이어 태풍 장미까지 모두 지나가면서 침수됐던 곳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수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고 이재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광양시 다안면 모습입니다. 흙탕물이 든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갑니다. 일부 마을과 논밭도 흙투성이로 변했고 한쪽에는 제방이 무너진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내린 비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앉은 겁니다. 수마가 휩쓸고 지나간 다안면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뒤쪽으로 섬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강 수위가 난간을 넘어서까지 차올랐었는데요. 지금은 물이 많이 빠졌지만 여전히 이곳은 처참한 모습입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밤을 수매하고 수출하는 업체는 시설이 물에 잠기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확 시기를 앞두고 저온 저장고와 기계들이 모두 잠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수년 동안 여기서 사업을 했지만 이번 일은 처음 겪는 일입니다.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려도 이렇게 물이 불어난 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어나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급작스럽게 불어나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가 보시다시피 물이 이 정도로 차게 난 것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고 피해는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광양에서 가장 피해가 큰 다안면에서만 27개 주택과 차량 8대가 침수됐고 농작물, 축산, 도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도 현장을 다니며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복구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도의원들도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고 의용소방대 등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택 침수 27가구는 거의 다 이제 복구를 다 완료한 상태고 차량 침수도 다 이동을 했습니다. 농작물 피해는 아직도 좀 약간 조사 중에 있고 빠짐없이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우리 시와 관련해서 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든 이런 절차가 잘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피해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앞으로 국지성 호우가 예보돼 있어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대책 마련과 복구 지원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지난주 여수 문수동의 한 아파트 진입도로 건설 공사로 인해 인근 고등학교 내부에 발생한 피해 내용을 보도해드렸는데요.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진입도로 공사인데 마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졌다는 건데요. 입주민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여수시도 건설사도 허가상 문제가 없는 만큼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원25 서경 기자입니다. 여수 정보과고등학교 옆으로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포장과 방음벽 설치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금의 흙바닥보다 높이가 3m가량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진입도로 높이를 두고 여수 정보과학고등학교 측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로의 높이가 높아지면 학생들의 기숙사와 실습동이 훤히 내려다보여 지상 건물이 지하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또한 여수시의 진입도로 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았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런 피해는 예상치 못했다며 먼저 대책을 마련한 다음 진입도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걔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흙을 붓고 옹벽에 받친 그런 교도소 같은 교실에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이거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든 이거는 개선해 주십시오. 이거는 하여튼 기술적으로 뭐가 저는 기술 모르겠으니까 현장 소장님이 어떻게든 연구하셔가지고 이건 좀 고쳐주시고 지금 당장에 이사할 방법이 없다니까 교실 여유가 없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학교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아파트 진입도로 공사는 수년 전부터 허가된 사항이었는데 아파트 준공기일이 2달 남짓한 상황에서 마치 불법 도로처럼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냐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사실 플랜카드나 이런 부분은 건설사나 시청에서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지나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입주민들이 피해자고 입주민들이 가해자인 상황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도 입주하지 않았고 저희도 한 아이들의 엄마 아빠인데 저희를 그런 식으로 매도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죠. 여수시는 아파트 공사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공사 허가 과정은 모두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학교 측의 피해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진입도로 설계가 관련법상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사항에 대해서 발견을 못했어요. 그렇다면 저희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현장을 임의대로 공사 중지시키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은 학교 측이 주장한 하자 내용에 대해 보상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허가 과정이 적법했던 만큼 공사 중단 없이 준공기일에 맞춰 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불법을 저질러가지고 그런 요구를 했다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수업을 못하겠다 이렇게 만들면서까지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을 거니까요.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해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전부터 홍역을 치르고 있는 여수 문수동 700세대 규모 아파트 건설 사업. 학교 측의 피해 보상 요구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계속되는 가운데 진입도로공사 완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원25 서경입니다. 지역 저소득층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전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는 맞춤형 사업으로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흥의 한 카페. 사람들이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느 카페와 다름없는 이곳에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모두 지역 저소득층으로 자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라는 것. 저소득층 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젊은 층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리스타 교육과 다양한 분야 베이커리 교육을 좀 시켜서 그분들이 살아가는데 자립하는데 더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고자 저희가 커피숍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카페는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단 가운데 11번째로 문을 연 사업장입니다. 저소득층 중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 바리스타와 베이커리 등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자 3명과 차상위 2명, 전문가 1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좁았던 아파트 상가를 벗어나 최근 좀 더 넓은 곳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베이커리와 디저트 조리 시설을 확보했고 고객 확대를 위해 비즈니스룸과 단체석도 마련돼 있습니다. 식음료 제로에도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하는 신선한 과일을 이용해 음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스킷이나 쿠키 등도 직접 매장에서 구워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위기 더 넓어지고 쾌적해져서 너무 좋고요. 커튼 같은 것도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저기 비즈니스룸도 따로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도 좋고요. 다양한 메뉴도 많고 근무하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너무 좋아요. 자활 참여자들은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고 홀로서기에 도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며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들어올 때 이쪽 창업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열심히 배워서 저도 저의 가게 커피숍으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과 창업 의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카페. 자활 참여자들이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강진군이 지역 농가에서 일주일을 살아보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지 2달여 만에 참가 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관광 형태가 변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 숙마마을의 한 집입니다. 농가와 함께 1박 2일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지역을 찾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5월부터 시작한 일주일 살기는 2달 만에 800여 명이 예약할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도시의 삶이 지친 시민들이 시골의 넉넉한 인심과 정을 느낄 수 있고 강진의 매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민의 새로운 소득원으로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같이 우리 식구같이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정말 헤어질 때는 너무 아쉽고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잘 가시라고 손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내 가족이 오셨다가 이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가니까 얼마나 남이지만 정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식구 같고 그랬습니다.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는 한 명에 15만 원의 참가비를 내면 지역에서 일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이 제공되고 청자컵 만들기와 음반 만들기 체험과 다산 기념관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사이제와 가우도, 마량 수산시장 등 강진의 다양한 볼거리를 구경할 수 있어 인기입니다. 체험객 수가 연말까지 400여 명으로 제한됐지만 신청자가 늘면서 행복한 고심에 빠졌습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조금 예측을 못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강진에 오셔서 일주일을 지금 살고 계시고요. 아마 폭발적인 지금 수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그 다중 이용 시설보다는 개별적인 농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청정하고 또 청결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 심적인 부담감이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한 강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일주일 살기. 이 농가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조개와 고등을 모아놓은 전국 최대 규모의 조개 박물관이 신안 자은도에 들어섰습니다. 해안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개에서 멸종 위기종까지 전 세계의 조개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신안 천사대교 너머에 위치한 섬 자은도. 다도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백합조개를 닮은 건축물이 웅장한 모습을 뽐냅니다. 최근 공식 개장에 들어간 세계 조개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바로 호주의 트럼펫 고둥. 성인 머리 크기와 비슷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몸집을 자랑하고 있어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또 사람들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박물관을 만들 수 있구나 해서 그게 흥미로웠고요. 진짜 안에 이런 다양한 조개들을 또 다 모아가지고 전시에 놨다는 자체가 정말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수고스럽게 느꼈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되게 더 흥미로웠던 것 같습니다. 세계 조개박물관은 모두 2개의 전시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1관에선 멸종 위기종인 나팔고등과 트럼펫 고등을 만나볼 수 있고 기원전 화폐로 쓰였던 개오지 고등도 전시됐습니다. 2관은 작가들이 만든 공예품과 선사시대부터 이어지는 패총의 역사를 한눈에 엿볼 수 있어 학습의 장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박물관에 전시된 조개나 고등 표본은 모두 10,000여 점. 40년 가까이 표본을 수집해온 작가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신안군의 노력이 담겨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이제 한국 갯벌의 15% 그러니까 약 380km 정도의 갯벌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갯벌의 가장 중요한 생물 중에 하나인 조개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상징물로서 이제 세계 조개 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제 조개 고등의 먹 그리고 이제 형태적인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감상을 하실 수 있고 세계 조개 박물관이 들어선 곳은 신안 자은도에 있는 천사 뮤지엄 파크 일대. 수석과 자생난초를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과 정원, 휴양림도 마련돼 외딴섬 자은도가 명품 섬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가 여순 사건 발발 72년 만에 처음으로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전라남도는 22개 시군에 여순 사건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하도록 업무 지침을 보냈습니다. 이번 신고는 여순 사건 발생 72주년을 맞아 유족 등 증언자를 찾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배상이나 보상, 지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여순 사건 민간인 피해자와 유가족, 경험자, 목격자 등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시군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다른 시도 주민은 전라남도 자치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이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검사에 나섭니다. 전남교육청은 지역 39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와 우레탄 시설 유해성 검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번 조사는 동북권 164곳과 서북권 226곳 등 학교를 대상으로 중금속 함량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29개 화학물 성분을 검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이번 검사를 가지고 운동장 조성을 요청하는 학교와 의견을 조율해 안전한 체육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전라남도가 하반기 도, 산하 공사와 출연기관의 통합 채용을 진행합니다. 채용 인원은 15개 기관 69명입니다. 원서는 오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되는데요. 채용 시험은 전라남도 주관으로 통합 진행되며 다음 달 26일 필기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선발은 채용기관에서 자체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라남도와 채용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